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이낙연 얘기부터 그냥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이낙연 얘기 제일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네. 이낙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의 탈당, 믿는 구석이 있다. 예. 믿는 구석 예. 제가 세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 이낙연이 지금 현재 믿는 구석 세 가지가 있어서 그 믿는 구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당을 결행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낙연 사실 따라 나갈 사람 현재 없다고 해요. 이낙연 따라 나갈 사람, 소위 말하는 수박 5인방들도 이낙연 따라 나갈 생각이 없어. 이상민은 이미 일찌감치 이낙연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이상민은 국힘당 들어가려고 해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자기 꿈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을 하려면 국힘당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낙연 따라가면 아무래도 군소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할 거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자, 이낙연의 탈당 도대체 뭘 믿고 그러면 그러느냐. 수박 5인방이 따라 나갈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박 5인방들 중에서 글쎄 한두 명 정도 갈래나? 하지만 전체가 왕창 따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설령 선 전체가 왕창 따라간다고 해도 기껏해야 4명인데 뭔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도 없는, 그래서 탈당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당을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탈당해서 국회의원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의문부호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이낙연은 도대체 뭐 믿고 탈당을 결행하는 걸까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신문을 통해서 이낙연이 1월 4일 날 탈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낙연은 1월 4일 날 탈당 선언을 한대. 그래 신당을 만든대. 그러니까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낙연의 계획입니다. 오늘 측근 그룹들과 실무회동을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대. 아니, 뭐 후다닥 하네? 자, 이 발기인 대회라는 게 웃겨요. 일정한 사람 숫자가 모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 끌어모을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후다다다닥 발기인 대회까지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발기인 대회 열려면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봐야죠. 뭐 장소도 대여를 해야 될 거고, 또 장소 대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래카드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참석자도 어느 정도 모아야 할 거고, 비용도 마련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날 발기인 대회니까 좀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려면 일정하게 분위기 부음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1월 4일 날 탈당 선언, 신당 선언을 하고 딱 닷새, 엿새, 기껏해야 열흘 뒤에 발기인 대회 연다?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이걸 하겠다는 건 뭘 말한다?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는 거지. 그래 놓고 어제는 마치 탈당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간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고요. 이중적인 태도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나갈 생각 다 해놓고 준비까지 다 해놓고 네가
사퇴하면, 당대표 사퇴하면은 내가 안 나가는 거 생각해 볼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야비하잖아요. 그죠? 자, 여튼 이낙연은 지금 현재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어. 자, 그래놓고 핑계거리가 되게 재밌어요.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거는 단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자, 민주당에서 제일 안 변하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누구야? 이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민주당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야? 김종민 아닌가? 조응천 아닌가? 시민들은, 그 다음에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민주당 보고 더 강력하게 개혁해 줄 것을, 그래서 더 윤석열과 강력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 원하는 변화는 투쟁하는 민주당이거든. 그죠? 근데 가장 투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투쟁이라고는 근처도 가기 싫어하고, 심지어 지가 국무총리 할 때는 박근혜 사면하겠다 이딴 개소리는 찍찍 갈기던 자가 이제 와서 변화를 운운한다? 와, 진짜 가짠죠. 솔직히 가짠죠. 뭐 이게 변화, 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니 혁신이니 이런 얘기는 어떤 놈들이 제일 많이 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안철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때리고 탈당할 때 썼던 말이 혁신이었어요. 변화였습니다. 자, 김한길이 민주당을 버리고 국힘당 가면서 윤석열 편을 들면서 나온 얘기가 또 변화였어. 배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변화였습니다. 뭐 어떻게 변화를 하라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는 뭡니까? 싸우는 민주당이야. 선비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점잖은 척 좀 그만하고 정말 두 손 불끈 쥐고 싸움판에 좀 제대로 한번 뛰어들어 봐라. 이전 투구라도 좀 해봐라.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 대목 아니었던가요? 자, 그런데 제일 안 하는 놈이 변화 운운하는 거, 이거 뭐 제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자, 그런데 이 이낙연의 탈당이 사실 그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소위 말하는 이 수박 4인방, 조응천, 윤영찬, 이원우, 김종민, 이들도 일부에서는 탈당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며.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려봐. 왜 말리려고는 안 해? 아니,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으면 진짜 말려야지. 안 말리고 괜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보고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여하튼 이들도, 이 수박 4인방들도 딱히 이낙연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어. 이낙연을 따라 나간다고 해서 뭔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4명 다 남자죠. 이들이 지역구 가서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얘들을 지역구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 지역구에서 당선될 것 같으면 탈당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눌러 앉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탈당을 한다는 거죠? 즉 민주당에서 있으면 공천 못 받지만 탈당하면은 무소속이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을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지역구가 어디 있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면은 이낙연 신당이 왜 비례대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러면 뭐 한 자리씩 얻어맞을 걸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 우리나라 비례대표 어떻게 하게 돼 있다? 남녀 이렇게 1번은 여자, 2번은 남자, 1번은 여자, 2번은 남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이 4명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얘들이 다 당선되려면 어떻게 돼?
총 8명이 돼야 되는 거야. 8명의 당선자가 나와야 돼요. 자, 이낙연 신당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8명씩이나 당선되는 일?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4명이면 모르겠는데, 자, 이 4명? 이 되면은 여기 여자들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들 중에 절반만 당선된다는 얘기야. 나가고 싶겠어? 확률 50% 게임 가고 싶겠어? 안 가는 거지. 자, 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낙연은 그다음에 그 수박 뭐 5인방들은 탈당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그냥 공천 좀 받고 그다음에 당권을 장악을 하거나 당권 장악이 안 되면은 그냥 한쪽 귀퉁이라도 좀 얻어 걸렸으면 지도부에 좀 진입할 수 있게끔 한 자리 얻을 수 있었으면 요 정도만 돼도 그냥 대충 눌러 앉으려고 했어. 그래서 트리거 같은 걸로 이 이낙연을 써먹은 거죠. 그래서 이낙연이 계속 탈당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탈당은 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쇼는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들의 쇼를 봐주지 않고 티껍다고 한 거지. 비웃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쇼를 세게 하다 보니까 눈길을 끌기 위해서 점점 화끈한 거를 자꾸 끌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탈당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 안 하면 되게 우스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당 결행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어제 이재명 대표를 굳이 그 아침에 끌고 나와가지고 회동을 하겠다고 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건 거죠. 사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간에 좀 해보려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단호하게 거절했겠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원의 77.77%가 지지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 77.77%는 국민들 투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 딱히 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러나라 그런다고 내가 물러나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들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한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거지. 근데 굳이 무리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 사달이 난고 결국 탈당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낙연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솔직히 믿는 구석 없으면은 가능하겠어요? 자,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걸까? 자, 이 믿는 구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을 새로 만들 때 믿는 구석이라 하면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당을 새로 만들면요,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당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새로 뭐 직원도 채용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이낙연한테 돈을 주겠어요. 이낙연이 지지자들로부터 모금을 한다는 것도 그닥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있어야 되겠지. 예, 이낙연이 어딘가로부터 돈을 얻을 수 있다, 돈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탈당이 가능한 겁니다. 신당이 가능한 거예요. 이낙연이 믿는 구석 첫 번째는 바로 이 돈 나올 구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당을 만들었어. 신당은 기성정당에 비해서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 대국민 인지도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되게 필요하겠죠. 홍보는 누가 해주나? 물론 지 당에서 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홍보가 뭐가 있어? 예. 언론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의 믿는 구석 또 다른 곳은 뭐냐면 언론입니다. 이낙연 지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낙연을 빨아줄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 있기 때문인 거지. 사실 우리가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특히 경향신문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치게 그 이낙연 편을 든다. 좀 이낙연 편이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한테 매우 적대적이고 이낙연한테는 매우 우호적인 그런 기사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이낙연 편인, 우리가 말하는 낙지 편인, 혹은 수박 편인, 혹은 그 자체가 수박이자 낙엽인 언론인들, 언론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낙연이 믿는 두 번째 구석은 바로 이 언론 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당을 만들면요, 당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당원이 필요하잖아. 그 핵심 당원을 현실적으로 현재 민주당원일 거야. 민주당원에서 빼나와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도망 나올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같이. 뭐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 밑바닥이 되는 대의원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대의원들 과연 어느 정도 끌고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주축일까? 특히 이낙연 같은 경우에 출신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쪽에 국한이 돼 있으면 야 저거 지역당 하려고 저래 막 지역 감정을 이용해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 그렇지가 않아. 나 영호남? 아니 전국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뭐 현재 당내에 이낙연과 함께 빠져나가줄 일정한 조직세가 좀 필요하겠죠. 자, 이낙연이 믿는 세 번째 구석이란 바로 그 조직세입니다. 있느냐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있기는 있어요. 진짜로냐고요?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내줄,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물주가 있어야 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언론 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 이탈할 핵심 당원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언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서울대 중심,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기자들로 이미 이낙연이 일정한 그 조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중앙대 동문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출신 언론인들하고 저런 거 안 가지고 있거든요. 뭐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중앙대 출신 기자들 다 모여봐. 우리 이재명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볼까? 요렇게 만들지는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낙연의 경우는 야 서울대 출신 기자들 다 모여봐봐. 우리 이번에 이낙연을 한번 밀어볼까? 요렇게 모인 모임이 있어요. 제법 규모가 커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 그 밖에 다른 뭐 오마이뉴스니 프레시아니니 이런 진보 언론에도 다 번져 있습니다. 진짜로. 내일신문 이런 데도 있어. 되게 넓어요. 조중동부터 각 경제지 다 볼 거 없이 다 진짜 많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 거야. 민주당 출입한다고 하는 기자들이 사실은 다 이낙연 편이었던 거죠. 수박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들이 주로 보니까 서울대 출신 중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의외로 호남 쪽 사람들의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언론인들이 모였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뭐 순천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순천고가 대표적이야. 이낙연이 순천고 출신은 아닌 걸로 아는데 하여튼 뭐 순천고니 뭐 광주일고니 요런 쪽에서 이낙연 중심의 그런 걸 또 만드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서울대 중심 그다음에 특정 고등학교 중심의 기자들로 만들어진 언론계 인맥이 이낙연을 뒷받침해주고 있더라는 거야. 두 번째는 호반건설이나 대주건설 등등 이 호남계 건설사들이에요. 특히 호반건설이나 대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도 하나씩 다 끼고 있죠. 호반, 대주, 중흥 요 3대 호남계 건설 회사들이 이낙연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호남계 건설사들로서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지금 이낙연이 계속 믿을 수 있는 어떤 믿는 구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낙연이 계속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별로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미치는 건데 이상하게 보도가 많이 돼. 정말 영향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보도가 많이 돼.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호반건설, 대주건설 이래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낙연을 서포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금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되는 걸로, 힘이 되는 걸로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의외의 부분이 영남 쪽 당협위원장들 중에 이낙연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역시 이들은 주로 보면은 공무원 출신이거나 혹은 언론인 출신, 이들로서 영남 쪽에서 당협위원장이 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낙연계라고 보면 됩니다. 또 뭐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다든지, 요런 세 가지,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 그다음에 기자 출신, 청와대 이 근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영남이라고 해도, 영남계 당협위원장이라 해도 100% 이낙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남 쪽, 특히 부산 쪽의 당협위원장들, 부산 경남 쪽의 당협위원장들 뒤져보면요, 이낙연계가 낙지들이 되게 많아. 수박들 되게 많아. 경북에도 많아요. TK 쪽에도. 그래서 이들이 이낙연의 뒷배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호남만 가지고 탈당한다 그러면 욕먹겠지. 근데 영남 쪽에 의외로 많은 지지세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요런 거를 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호남 쪽에서는요, 민심이 별로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이낙연 딱 욕해. 근데 오히려 의외로 영남 쪽에서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남 쪽의 일반 지지자들이나 권리 당원들하고의 분위기하고 당협위원장들 분위기가 또 확 틀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요 세 가지를 믿고 지금 이낙연이 지른 거야. 오지랖님께서도 TK 많이 있다는 거, 이낙연 지지자들 많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오히려 호남 쪽의 지지 분위기보다 영남 쪽 지지 분위기가 더 세. 근데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은 그걸 믿고 있는 거지. 호남 쪽의 지지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이니까, 특히 돈 있는 사람들, 호남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낙연을 지지한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의외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낙연이 정말 뭔 일을 저지르나요? 이낙연이 정말 우리한테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낙연은요,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사실 이낙연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도 지금 그 탈당을 할 생각을 어느 정도 가졌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법 개정 협상이 사실상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거법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가 있겠거든. 그러니까 이낙연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기반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느 정도 비례정당으로 자신감 있다고 보는 거야. 하다못해 10명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왜 일부에서 특히 이낙연 쪽에서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게 이유가 다 여기 있었던 거지 탈당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연동형, 병립형 어느 게 좋으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문제하고 좀 별개로 이낙연의 노림수는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지 기반에다가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가능하다. 그러니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의 꿈은요,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하고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의 연계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는 이낙연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아주 절실히 원할 수 있지만 이준석이 그닥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준석은요, 지가 대장이길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가 대장으로 막 끌고 나가고 있죠. 근데 이낙연하고 합쳐버리면 이낙연하고 반띵해야 돼. 그리고 이낙연에게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있죠.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 뭡니까? 20대 남성들인데 이들의 약간 분위기는 호남에 대해서 약간 걔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준석의 이낙연과의 연대를 좋아하겠어? 절대로 반대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보수당 어쩌고 하는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호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그 뭐 5.18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뭐 추모하고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호남 쪽 정치 세력과 손잡는 거는 질색팔색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거는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땐 그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낙연은 정말 홀홀단신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자, 그게 쉬울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지지 기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르기는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이 하고 있는 짓은 한여름밤의 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낙연의 이런 지금 정치 행보, 이 탈당, 신당 행보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호남 민심이에요. 호남 민심이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잘못했다, 부정적, 비판적이 아니라 분노하는 수준이야. 호남 쪽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탈당할 때냐고,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죽고 살기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탈당은 무슨 탈당이냐고, 총리까지 한 놈이 이러시대. 이낙연이 아무리 여기저기 많은 지지기만 있고 영남 쪽에도 지지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의 주 동력은 호남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호남에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게다가 영남 쪽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 임명한 대의원들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권리 당원들은 이낙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 아닙니다. 더군다나 탈당을 한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쪽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온갖 탄압에도, 주변의 탄압에도, 그다음에 왕따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탈당한 사람한테 박수를 치겠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낙연의 돈줄이 되어줘야 될 건설사들, 이 건설사들이 지금 제 코가 석자야.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모두가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PF 대출 위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그래서 뭐 호남계 뭐 건설사들 이런 몇 군데가 한 두어 군데는 자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지코가 석자야 지금. 근데 지금 이낙연한테 돈 대주게 생겼어. 네. 자, 그러니 이낙연은 자, 이것저것 믿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나가는 거를 뭐 결행을 하긴 했는데, 자, 의회의 복병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 거죠. 제일 큰 게 호남의 분노, 호남 민심이 분노한다는 거. 두 번째, 건설회사들이 지금 이낙연한테 돈을 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미 나가리가 돼버린 상태야. 자, 그러니 이낙연 참 효기롭게 탈당하는 데 성공했으나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언제까지 저렇게 큰 소리 계속 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IMF 직전 단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낙연한테 돈 대주게 생겼어 지금? 정신없는데? 그죠? 네. 네.